자, 오늘은 기법 하나라도 더 알려주는 게 좋겠지만 투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본업이 있겠죠. 그래서 저도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고 구독자가 1600명인데 일반적인 유튜버들보다 시장의 원리에 대해서 더욱더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 시장에서 99%가 사기꾼이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당하지 말라고 약간의 레카 성향도 가지면서 동시에 굉장히 전문적인 차트 제작 방법을 따라만 하면 굉장히 쉽게 내가 만들고 싶은 지표를 만들 수 있게끔 굉장히 전문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당연히 제 차트들이 남들과는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사기꾼들과 많이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메커니즘들에 대해서 가급적 많이 설명하려고 이렇게 영상들을 많이 제작해 놨어요. 그래서 지금 동영상이 한 몇십 개 되는데, 구독자가 100명이 안 됐을 때 아무리 내가 일반적인 시중에 판매하는 99%의 사기꾼들 차트보다 훨씬 더 과학적으로 만들고 그 사기꾼들에게 속을 바에야 나에게 와서 제대로 투자를 배워라. 그게 몇 달, 몇 년이 걸릴 수 있지만, 물론 우리 회원분들 같은 경우에도 며칠 만에 이걸 익혀가지고 바로 한 달 1억 이렇게 수익 내는 회원분도 있고, 2주 만에 3, 4천 이렇게 버시는 회원분도 있지만, 그분들은 시장에서 경험이 좀 많았거나 이렇게 저렇게 연구를 많이 해봤는데 이제 몇 퍼센트가 부족했는데 차트버피 멤버십에 등록하고 제대로 배우니까 그 작은 몇 퍼센트가 메꿔져서 수익이 그렇게 많이 났겠죠. 사업 순이익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12월부터 3월까지, 3월 1일까지 3개월 1분기죠. 1분기 수입이 5천만 원 정도 발생이 됐고, 매매하는 계좌는 따로 있고 이 계좌는 이제 사업 계좌로 쓰고 있는데 1분기 3개월 동안 사업 수익이 5천만 원이 났어요. 입출금이 똑같죠. 자, 이렇게 3분기 5천만 원 정도 수익이 나고 있고, 100만 유튜버들이 매일매일 영상을 올렸다고 했을 때 한 달 수입이 2천 정도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7개월 전부터 사기꾼 감별법, 이때부터 7개월 전, 7개월 전, 7개월 전, 5개월 전, 5개월 전 해서 총 6개의 영상을 올리고, 그러니까 3달간 6개의 영상을 올렸겠죠. 그리고 5천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저는 저보다 많이 벌고 자산이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것들보다 더욱더 위에 있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저는 이게 되고 싶었어요. 시간 부자. 주식 투자에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 겉으로 보기에는 클릭 한 번으로 아주 고수익을 얻고 다른 사람에게 구애받을 일이 없고 집에서 할 수 있고 어디 걸어다니면서 핸드폰으로 할 수 있고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 시간을 내가 일하고 싶을 때만 일할 수 있는 그 자유로움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했고, 내가 얼마를 벌든지 간에 내가 소득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일하는 시간이 하루 24시간 중에서 그 일부를 내가 정할 수 있다. 그리고 실력이 늘어가면서 그 24시간 안에서 내가 집중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서 시작한 게 주식 투자였고, 돈이 너무 많아서 사고 싶은 거 막 사도 줄어들지 않는 거는 별로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저는 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했어요. 내가 소득을 버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고 싶으면 자고, 운동하고 싶으면 운동하고,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 가고, 이 시간을 내가 내 인생에서 마음대로 쓰고 싶다. 뭐 남들이 월에 몇십억을 벌었다. 그 몇십억을 벌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일을 하는 거야. 그거는 하나도 부럽지 않고 소득 발생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내 시간은 내가 온전히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들보다는 지금 온전히 내 시간을 훨씬 더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됐는데,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고 싶었던 시간 부자가 되고 싶었는데 이거를 잃었고, 그래서 사업을 함에 있어서 구독자 100명도 안 되는 시절부터 맨 땅에 헤딩하면서 비록 지금 1600명이지만 100만 유튜버 이상의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는 사업을 만들기까지 제가 느낀 거를 얘기해 보자면, 그러니까 사업을 할 때 고객이 이 작은 부분은 모르겠지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이제 동영상을 올리고 이제 뭐 차트 판매를 홍보를 하는데 고객이 그 작은 오타를 모르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그 설명을 그냥 절대로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남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차트를 만들고 99%의 사기꾼들보다 뛰어나다, 내가 이런 물건을 만들었다 하지만 그걸 내가 아무리 마이크로 떠들어봤자 고객은 오히려 거기에 설명을 내가 직접 쓴 그 문구들로 이 사람의 진정성을 더 파악한다. 이거는 저만의 전략일 수 있는데 말을 그렇게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니다 보니까 내가 말로써 승부하기보다
고객들이 내 스토리를 이해해주고 내 물건이 좋다고 느끼는데, 말하는 거는 차트에 대해서 설명만 하고 이러이러한 사기꾼들이 있는데 그 차트는 굉장히 단순한 원리로 돼 있다, 이런 것만 설명하고 내 차트가 진짜 양심적으로 만들었고 남들과 다르다, 이런 거에 대해서 그 뜻을 전달하는 데에는 그 영상 밑에 설명문, 그리고 이제 레퍼럴이나 그 사기를 치는 애들은 사기꾼 모임이 있어가지고 서로 댓글들을 이렇게 달아줘요. 아니면 그 댓글 알바 고용해서 시급 주면서 그렇게 그 영상 올릴 때마다 거기에 댓글을 달아주게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나는 그런 걸 안 하다 보니까 그 댓글창이 굉장히 허전해 보일 거라고 내가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댓글창을 볼 때 항상 댓글이 얼마 없어도 오해하지 마시라. 원래 조회수 한 1000에 나오면 댓글이 하나 정도 달린 게 정상이다. 근데 사기꾼들 영상을 보면은 영상 올린 지 1시간 지나고 조회수가 한 200밖에 안 되는데 댓글이 한 5개, 10개가 넘어간다. 그런 애들은 사기꾼이고 댓글을 도와주는 애들이 따로 있다. 그런 걸 조심하라고 제가 댓글에다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남겨놓거든요, 영상에 보면. 그래서 그런 문구를 쓸 때 굉장히 그냥 당연히 하는 거라 생각하고, 아, 영상 올릴 때마다 그냥 하나씩 올려주는 거지 하고 대충 치는 게 아니라, 그 문장이 막 엄청나게 유려하진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문장을 쓰려고 굉장히 많이 수정을 했고, 긴 글을 쓴 것도 있었는데 거기 사이에 오타가 있었나, 굉장히 수없이 계속 수정 누르면서 시간을 할애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그런 결함도 고객이 나보다 훨씬 더 그거에 대해서 예민하게 알아차리고 돌아설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나 자신보다도 훨씬 더 꼼꼼하게, 남들의 시선에서 이게 과연 이 정도면 안 보이겠지 하는 게 없어라,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것도 똑같은 맥락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아무리 그 99%의 사기꾼들보다 훨씬 더 좋은 물품을 만들었고 그 사람들한테 500, 600 이런 식으로 주면서 크게 당하기보다 차라리 저의 차트를 사시고 진득하게 한번 공부해봐라, 이런 마음이 있지만은 이거를 글로써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이제 쉽게 설명하지 못하면은, 아무리 내가 진짜로 물건이 뛰어나고 지금 내가 진짜로 나만 양심적으로 물건을 판매하고 있다 하더라도 고객들은 먼저 이해되는 거를 사지, 이만큼 뛰어난 물건인데 너는 왜 안 사? 이런 마음을 갖는 거는 시간 낭비라는 거지.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광고를 따로 마케팅을 하는 것도 없고, 뭐 인스타 릴스나 막 그런 데다 엄청나게 그렇게 동영상을 올리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쇼츠를 엄청 제작하는 것도 아니지만은 선물이라는 이렇게 협소한 시장에서 아주 저가의 물건도 아닌데 판매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구독자 1000명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저만의 방법으로 이제 나의 고객이 될 사람들한테 내가 양심적이고 굉장히 뛰어난 물건을 판다는 거를 효과적으로 저만의 전략으로 표현을 한 거라고요. 제가 쓴 문장들을 자세히 보면은, 물론 너무 길어서 읽기 힘든 사람들도 있었겠지만은 그걸 한번 자세히 보면은 글을 읽는 걸 좋아하고 글을 쓰는 거를 그래도 즐기는 사람이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저도 뭐 분야를 가리지 않고 독서를 좀 많이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뭐 라이프 해커 자청처럼 책을 하루에 한 권 읽으면 무조건 성공한다,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할 필요 없고, 그리고 자청은 지금 그 레카들한테 사기꾼으로 많이 판명이 되고 있는데, 적어도 내가 문장을 쓸 때 아, 이 사람 글을 읽고 쓰는 거를 즐기는구나, 이 정도 느낌까지만 주게 그 정도로만 책을 읽으라는 거지, 무슨 무조건 일주일에 한 권 책을 읽어야 되고 한 달에 몇 권 책 읽어야 되고 그건 아니다. 그냥 적어도 상품 설명을 하고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상대방에게 이 사람이 글을 읽는 거를 즐기는구나, 이 정도 느낌만 들게 글을 읽고 글을 한번 써보셔라. 그리고 다음은 조금 더 이윤을 남기려는 인상을 주지 말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인상을 했어. 그 물가가 올랐다, 재료값이 올랐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올리는 그런 상황에서는 올릴 수밖에 없지만은, 마치 내가 이 재료값이 올라서 당당하게 가격을 인상하겠다, 이런 인상을 주지 말라는 거지.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새로 현물 차트를 출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해외 선물만 지금 다루다가 그 알고리즘들을 굉장히 잘 개발하고 그다음에 이제 1대1 케어까지 계속 이제 평생 해주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이제 가격을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압도적으로 이렇게 시장에서 굉장한 물건을 가지고 있어. 근데 사람들이 잘 알아봐 주질 못해. 저는 지금 구독자가 1000명이고 뭐 다른 애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애들은 막 50만 명 이러잖아요. 그 단테 그 사기치는 놈, 그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50만 명이니까 아무리 허접한 강의를 하고 아무리 허접한 검색기를 팔아도 50만이라는 그 숫자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속아가지고 거기에 사준다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인지도도 있고 물건에 대한 장악력도 있어,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500, 600, 1000으로 해도 팔려요. 근데 내가 아직 알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야. 자, 그래서
기존의 사기꾼들이 굉장히 높은 가격을 받는 것과 달리 저 같은 경우에는 280만 원으로 현물을 지금 판매를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구입하는 사람들마다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구매를 하시면서도 이게 280만 원이면 너무 싼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항상 말씀을 해줘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일반 시중의 가격들보다 접근성이 높은 가격으로 매기지만, 뭐 보통 사기꾼들 같은 경우에는 500, 600 정도 받아요. 근데 착한 가격에 좀 많은 분들이 써보길 바라는 바람에 제가 이렇게 가격을 책정했고, 그러니까 이런 건 있잖아. 한 번 가면은 굉장히 재밌고 내가 굉장히 뜻깊게 갈 수 있는 곳인데 자주는 안 가. 그래서 언젠가 한 번은 가야지 하고 굉장히 좋은 기억을 갖고 있던 곳인데, 어느 날 그곳에서 가격 인상을 굉장히 당당하게 문자로 공고를 해요. 그 문자가 나한테 핸드폰이 왔단 말이야. 그러면 그곳을 갈 생각을 할까? 오히려 생각도 안 했던 다른 곳을 가려고 할까? 당연히 다른 곳을 가려고 하겠죠.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실탄 사격장을 가는데 자주는 안 가는데 이제 한 번 다음에 똑같은 곳을 다시 한 번 더 가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문자로 이제 당당하게 가격 인상한다는 문자가 굉장히 지 혼자 이렇게 유쾌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가격을 인상한다고 이렇게 문자가 온 거야. 그걸 본 마음에 다음에 똑같이 이렇게 실탄 사격을 하러 가더라도, 아, 거긴 안 가고 조금 더 멀리 가더라도 다른 사격장을 이용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나한테 들어버린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인상하더라도 고객들에게 당당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양해를 해달라는 식으로 인상을 하던가, 내가 인지도도 챙길 수 있고 물건 제품력도 챙길 수 있을 때 그때 이제 가격을 올리라는 거지. 근데 이 차트 가격은 착한 가격으로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라고 착한 가격으로 하는 거지만, 원리는 그렇다. 제가 일상생활에서도 느낀 점도 같이 이제 설명해드렸고, 이제 다음은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미 구매한 고객이 당연하게 이제 내 물건을 샀으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뭐 AS 정책을 변경을 하든 이런저런 변화에 대해서 그냥 따라오기만 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구매해준 고객에 대해서 당연함이 아니라 고마움을 가지라는 거지. 근데 아무리 사업이 잘 돼서 이윤이 잘 나고 이제 구매 고객들도 많아지고 이제 사업이 잘 돌아가더라도 미처 신경 쓰지 못하는 부분은 계속 생겨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미안함을 가지고, 진짜 미안함을 가졌다면 변화를 빨리빨리 하겠죠. 그러니까 이미 구매한 고객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는 방법으로 해도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은 내가 분명히 신경 쓰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미안함을 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그런 시중에 있는 차트 판매하는 사람들처럼 차트를 팔고 거기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한 번도 안 해주고 이것만 쓰시고 그냥 앞으로는 업데이트도 없고 그냥 설명 영상 딱 하나 하고 이제 너가 수익을 못 내면 너가 못 하는 거니까 너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던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기법에 대해서 연구를 훨씬 더 깊게 많이 했고, 알고리즘 개발 능력에 대해서도 이제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상회하다 보니까 내가 수익을 내는 것보다 우리 회원들이 수익을 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물 차트가 내가 고객들한테 지금 제공하고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는데, 선물 차트에 이제 현물 차트를 조그맣게 이렇게 분할해 가지고 여기에 내가 새로 만든 지표를 띄워주면은 전체적인 기술주 증시를 볼 때 훨씬 더 편리하시겠다, 수익률이 증가하겠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할 생각을 매일매일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기술 업데이트가 많을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도 해드리고, 보통은 월 한 번 해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4번, 이 조금 더 이윤을 남기려는 이 인상, 그러니까 사업상 물가가 올라가든 재료값이 올라가든 어쩔 수 없이 인상하는 건 해야 돼. 근데 이제 당연하게 물가를 인상해야 된다는 걸 공지하듯이 표현하지 말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재료값이 올라서 가격을 인상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미안함을 가지라는 것이죠. 사업이 잘 되고 있지만은 아무도 안 믿어줄 수밖에 없는 구독자 100명 이하 때부터 맨 땅에 헤딩해서 지금처럼 영상 한 달에 한두 개 올리면서 5천만 원 정도 벌고 있으면서 여기까지 올라올 때 제가 지켰던 것들을 이렇게 표현해 드렸고, 일단은 직장인 분들은 월천 이상을 벌고 싶다, 그러면 일단은 무조건 직장을 나오는 게 맞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진짜 1번 정도가 되고 싶다, 별로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사업으로서 고액을 벌고 싶다, 그러면은 뭐 가장 중요한 게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당연한 거겠죠. 제가 이제 1000명 정도 되는데 구독자가 3개월에 5천만 원 정도 수익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제품력이 이제 낮으면 당연히 나올 수 없는 결과고, 그러니까 이게 제품력이 사실은 없는데 내가 말만 번지르르 하다 보면은 그건 이미 이제 제품을 설명할 때 내 말투에서 이미 다 나와요. 그거를 나만 이제 연기를 한다고 해서 잠재 고객들이 모르는 게 아니야.
다 나온단 말이야. 그 사기치는 애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 그 장타매라는 그 사기꾼 업자가 있는데 그건 해외 선물 쪽인데 그 업자가 이제 설명할 때 예, 우주 최고 장타매 막 이러면서 설명을 한단 말이야. 근데 걔는 이미 말투에서부터 이제 사자인 게 지는 모르겠지. 지는 이제 그 자기 차트가 우주의 최고의 기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 목소리에 지방 낀 그 사기꾼 놈이 자기는 완벽하게 이제 프레젠테이션 했다고 하는데 거짓말인 게 이제 이미 다 고객들은 알고 있단 말이야 그거를. 그 주식단체 그 사기꾼 같은 경우에는 걔도 이제 말투에서 이제 보면은 자세히 보다 보면 사짜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좀 감이 뛰어난 분들은 다 느끼는 건데 걔는 거기에다 뭐 편집을 화려하게 덧붙인다든지 새끼 강사들 쳐가지고 그걸로 막 있어 보이게 만든 다음에 좀 순진하고 감 떨어지는 사람들이 이제 그래도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지갑을 이제 쪽쪽 빨아먹으면서 성장해온 거지. 이제 그런 놈들은. 그러니까 이제 구독자가 한 50만 명 되겠죠? 근데 그렇게 이제 제품력이 없으면은 사기를 치더라도 걔네처럼 그러니까 뭐 리딩방, 종목 토론방 그런 식으로 엄청 시간을 들여가지고 그 사기꾼들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그 커리큘럼을 만든 척 하면서 굉장히 시간 투자를 많이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품력이 있으면은 진정한 시간 부자가 되지만 제품력 없이 눈 가리개로 이제 사기로 성공까지 다다르기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매일매일 소요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전업 투자를 하고 프로그래밍 만드는 방법을 배워서 차트를 만들고 나서 맨땅을 헤딩을 하고 성공을 하기까지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전달해주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서 제일 베이스는 이 6번 제품력을 높이는 게 가장 베이스겠죠. 저 같은 경우에 2년 동안 하루에 4시간 자면서 이렇게 매달렸어요. 혼자 모든 차트를 만드는 기법에 대해서 독학을 하고 2년 동안 하루에 4시간 자면서 이걸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제품력이 일반적인 시중에 있는 애들 거에 비교가 안 되는 거지. 그걸 알아주기 때문에 매출이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1번인 시간 부자가 되고 일단 부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인 일단 월 1000부터 넘는 거를 내가 하고 싶다. 일단은 직장을 나와서 내가 내 업을 하려고 생각을 먼저 가지셔야 되고 사업을 할 때 있어서 이 5가지를 모두 다 내가 지금 당장 실행할 수는 없겠지만은 가장 베이스가 되는 이 요소들 중에 전부 다는 아니지만 해당되는 것이 높아지려고 노력을 하시라. 그러면 분명히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매출을 만들고 좀 더 시간을 덜 들이고 소득을 안전적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하시는 분들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든 한탕을 땡겨서 큰 수익을 한 번에 보려고 하지 말고 일단은 내 베이스인 제품력을 먼저 높이거나 기법을 탄탄하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제 차트를 구매하고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기법을 완성하고 그 다음에 신법까지 완성돼서 이제 성과를 거두는 것도 한 방법이고 제품력을 높인 다음에 일정한 금액을 꾸준히 따박따박 벌 수 있는 성과를 목표로 해서 투자나 사업이나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화이팅 하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